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최근 국민의힘 복당이 불어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은 인생이 부적절하다라고 또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갈등 함께 보시죠. 홍준표 의원, 강용석 변호사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딱 세 글자로 썼습니다. 부적절.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또 홍준표는 인생이 부적절이라고 맞대응한 장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유영하 변호사, 함께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영하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직 대통령 비서관 제도라는 것이 있다.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그렇게 모셔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 돼서 모시는 게 맞다. 시장감은 아니다. 라고 견제구를 날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두 결이에요.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이 불어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가 봤던 장면은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사이의 갈등, 이 잡음, 이견이었어요. 요약하자면 강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7억의 소위 각서를 썼다라고 공개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그건 허위다라고 주장하면서 강 변호사가 우리 복당 받아주면 영상 다 내리겠다라고 딜을 걸어왔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소고발전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의원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준석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좀 상당히 있다. 그거야 나중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거 물론 이제 경선을 거쳐야겠지만 근데 그거 자체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로세로 연구소 통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지지자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중도 어떤 확장적인 그런 지지자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어떤 일부의 강성적 지지자예요.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허가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또 이미지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나 대표였다면 저도 노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와 강용석이 어떤 저런 것 자체도 사실 전에도 좀 앙금이 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로 본인이 어떤 경기지사랄지 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가로세로 연구소를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국민의 공감을 좀 많이 얻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뉴스 근데 그것도 상당 부분은 허위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진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좀 이미지 관리는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 보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경기지사를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일단 불허가 됐잖아요. 입당이. 그러면 자신의 이제 정책 행보를 해야 하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이랄지 시민,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 이재명계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대표 출마 강행론을 최근 강조하고 있는데 박지원 청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새 인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이미 자녀 임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 출신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연일 송영길 전 대표로만은 서울시장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일종의 작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SNS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강행 분위기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가겠다, 걷겠다, my way 선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 인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송 전 대표는 my way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뭐 의미는 무슨 말인 줄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 백방으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잘 예. 없어서. 아, 잘 없어요. 예, 예.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고. 아니 좋은 후보 있고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왜 저 모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 백방으로 찾고 있고 저 많은 분들 또 이제 의사도 좀 물어보고 있고 아, 그런 그래요? 것이고 예, 이 전반적인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뒤에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난 뒤에 서울시장이나 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누가 나갈 건데 그러면은 당신들 비판하는데 대안이 있냐 했을 때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후보를 안 낼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뭐 처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새롭게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대로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 또 공당의 의무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든 뭐 백방으로 찾고 있다.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을 후보로 예. 내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찾고 있다. 송영길 대표 아닌 인물을 얘기 들어봤습니다.